안녕하세요. 9월 23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나스닥 지수는 0.36%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 지수는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속 다우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전고점 자리를 못 넘었는데 일단 금요일날 요 갭을 살짝 메우긴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메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직 18,000포인트 돌파는 못했지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봤었을 때 금요일날 21선 자리를 안착해 주면서 그래도 거래대금도 전날에 비해서는 상승해 주는 모습 나와주면서 긍정적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갭을 어느 정도는 메웠어요. 그래서 요거 갭을 다 메우는 자리, 그래서 요 급락이 나왔었던 요 시점까지 해서 거의 한 775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쌍바닥 형태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갭을 뭐 바로 메우러 올라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요 구간에서 좀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지루한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일단 뭐 조용히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종목들 한번 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대부분 종목들 뭐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엔비디아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 그래도 양호하게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텔과 퀄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유심있게 보셔야 되는데, 인텔이 좀 인수한다, 퀄컴에서 인수한다라고 기사 내용이 좀 나와줬는데 그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인텔이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좀 혼조세, 올라가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따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2.3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유럽의 이런 전기차 뭐 업종에 대한 판매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단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좀 받을 텐데, 하이닉스가 일단 반등을 좀 추가적으로 해줄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실시간 상품 중에서는 WTI 원유 선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날 이스라엘이 역시나 또 헤즈볼라 지역과 분쟁 이슈로 유가가 좀 상승했는데, 일단 금요일날 종가상으로는 오히려 좀 하락 마감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상품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뭐 유가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 그 전에 제가 구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구리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 금 가격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금 관련주에서 엘컴텍 상승 나오는데 금 가격 계속 상승 나오더라도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큰 흐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엘컴텍은. 그리고 뭐 다른 원자재 가격은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요게 영향을 더 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스를 좀 넘어가 보면 뭐 종목 뉴스 말고 이번 주에 봐야 될 일정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불안하다, 뭐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낙폭이 심한 상황인데, 요걸 이제 돌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25일날 마이크론의 실적, 일단 뭐 큰 시총은 아니지만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게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25일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한번 반등을 할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사 내용을 봤었을 때 마이크론이 업황의 풍향계다라고 이제 불린다. 먼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인데요. 4분기 실적 뭐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뭐 요거 긍정적으로 나와서 반도체 업종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눈높이는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일단 HBM에 대한 부분 공급과 우려,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예상치가 좀 낮아졌다면 그래도 눈높이가 좀 낮아졌으니까 좀 실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요거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일 이후로 반도체 업종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좀 떨어져도 뭐 어쨌든 뭐 악재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우려감으로 밀려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으니까 25일 이후로 실적 발표 이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25일 날 중국의 전기차 관세 유럽에서 EU죠. 인상 여부를 이제 최종 투표에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인상이 계속 된다라고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거기다 이제 현대차, 기아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그렇고 배터리 쪽도 그렇고 역시나 또 25일 이후에 한번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미리 베팅하실 수도 있긴 해요. 25일 뭐 우리나라 시간 종가상으로 뭐 일단 종목들이 좀 버텨준다면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는데 종목을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제가 또 24일 날 다시 한번 요런 내용들 한번 좀 체크해서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릴 거니까 이슈가 있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왕거래 2차 전략회의 25일 날 열린다. 이날 25일 날 여러 가지가 다 열리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제가 관심 뉴스로 알려드렸고 금요일 날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가 돼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25일날 당일이라든지 그 전에 시세 주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은 요거는 미리 들어가시면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좀 뭐 마이크론 실적에 의해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반도체 업종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미리 들어간 게 좀 안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3천여 명 사상 히즈볼라에 물러나거나 전면전 최후 총첩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삐삐는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젊은 분들은 삐삐가 뭔지 모를 겁니다. 핸드폰 나오기 전에 많이 갖고 다녔던 건데 요게 이제 폭탄을 장착을 해서 뭐 여러 명 좀 사상자가 나왔던 좀 전쟁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요런 이슈가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전쟁에 대해서는 뭐 유엔에서도 계속 화해하자고 하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혀 지금 화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 쪽도 뭐 계속 뭐 물러서진 않을 거고 예전에는 뭐 좀 눈에 띄는 약간 형식적인 공격을 좀 많이 했다면은 이러다가 또 크게 전쟁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상승 나왔던 게 방산테마, 빅텍스 페코, 한이단조, 코치테크놀로지 이런 중소형 방산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고요.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유가 상승 관련주 쪽 시간외로 조금씩 다 올랐어요. 그리고 대한해운, 흥하해운, 해운주들도 역시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좀 빨리 볼게요. 자, 빅텍 역시나 좀 하방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좀 확 안 깨지고 좀 버텨준다는 거는 또 관리하는 물량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 외로는 한 0.6%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는 안 올랐어요. 그리고 스페코도 시간 외로는 1.7%. 근데 금요일날 이제 8% 가까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움직임이 없다면은 요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막 거래 대금이 1000억씩도 터졌던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한일단조 그리고 코치테크놀로지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건 스페코, 빅텍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실적적으로 본다면 코치테크놀로지도 괜찮아요.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에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보신다면은 빅텍 스페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유가 관련주에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있는데 이 종목들은 시간 외로 이제 3% 정도, 2% 정도 올랐습니다. 거래 대금도 괜찮고 한번 터져줬을 때 시세는 주는데 장중에 좀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운주는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도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긴 했네요. 금요일날 흥하해운은 26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시간 외로도 한 6% 정도 올랐는데 하루짜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장중에 그런 내용 안 나오면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시면서 전쟁이 좀 계속 이게 이슈가 끝난 건 아니지만 좀 하루짜리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크게 전쟁이 좀 나게 되면 그때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장중에 또 제가 나오는 뉴스를 좀 보고 이게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좀 크게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전해전제 결국 확정됐다. 고려아연 회장이 공개 매수로 맞불. 그래서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공개 매수에 맞불을 놓을 대항 공개 매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거 단독 기사입니다. 요거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매일경제 취재 종합하면은 고려아연 회장 측 여기서는 이제 공개 매수 선언한 이후에 매수 관련 대응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금 파트너, 요거를 이제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미국계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협업 방식, 요런 거는 아직 논의 중이다. 예전에 이제, 한진카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큰 기업이 공개 매수 들어가게 되면은, 좀 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긴 했었어요. 한진칼이 이렇게 금액 자체가 높은 종목은 아니긴 했는데 지금도 약간 좀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고려아연 잘 안 밀리죠. 지금 시간 내로 2% 밀렸는데 오히려 좀 빠지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갭을 좀 한번 메웠다가 올라가면은 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치고 올라가서 요거는 좀 타이밍이 잡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분봉상도 움직임이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영풍정밀이나 영풍은 솔직히 요거는 거의 장중 트레이딩이 되는 분들도 어려울 정도로 좀 빠르게 움직임이 좀 나와서 저도 권해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좀 공략해 봐라, 지지선 자리 한번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게 이미 상한가 2번 갖고 3번째에서 눌려서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좀 고려 아연 쪽을 노리신다면 이제 눌림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좀 소위 말해서 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 좀 꾸닌 분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자, 다음은 예탁원에서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개발 착수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제 좀 테스트 해보겠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 요거를 이제 테스트 한다라고 하는데, 토큰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주식 같이 이런 회사를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고, 쪼개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상품에 대해서 한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쪼개 팔는 개념이 토큰 증권입니다. 요거를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이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를 테스트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상용화라고 해야겠죠. 이제 거래가 좀 되기 위해서는 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걸 확인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일단 주식 시장도 지금 개판인데 요거를 과연 흥행이 될까 이런 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뭐 이런 걸로 이제 대박이 난다.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금투세 관련해서 아직 뭐 나온 건 아니지만 뭐 금투세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러면은 또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겠죠. 조금 내용을 더 나와봐야겠지만 저도 일단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은 일단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K옥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시세는 줬었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안 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방 자리를 지지를 좀 해주고 있어요. 뭐 여기서 뭐 확 조정을 받아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관심을 안 갖겠는데, 요런 갭이 발생하고 나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다시 반등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런 자리를 지지했던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슈팅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장주로 보시는 건 갤럭시 SM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고점 트라이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두 종목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옥션하고 K옥션은 일단 차트상으로는 양호한데 일단 뭐 대장주를 했었던 종목들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랑 갤럭시아 SM이라서 이쪽을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올 텐데, 저는 일단 매매를 하게 되면은 대장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을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 대금이 빵 터진 다음에, 이렇게 거래 대금 빵 터진 다음에 슈팅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돼요. 오히려 거래 대금 터질 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거래 대금 없이 천천히 우상향할 때 공략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뭐 한국 상륙 비만약 마운자로, 요거는 일라일리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0월 달에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 쪽 뭐 플레임텍 상승 많이 나왔고, 뭐 이제 다른 비만 치료제 쪽도 상승이 좀 잘 나왔는데, 이제 일라일리에서 나온 이 마운자로, 요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언제 나올지 결정이 안 됐는데, 요거 일정이 좀 이제 조만간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기사 내용은 이제 바로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나온 건데, 일단 보령하고 종근당 요 판권을 두 회사 중에 하나가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령 쪽이 오히려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일라일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강점이고, 일단 시장에서 움직임을 좀 봤었을 때 보령이 한번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280억 정도인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자체 내에서는 좀 그래도 들어온 편인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요 앞선 매물대를 이제 다 뚫어줬잖아요. 요 앞선 매물대 뚫어주면서 거래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눌리면은 지금 시간외로는 약간 좀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12,000원 정도 요런 자리가 좀 지지가 나와준다면 한번 정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요. 시총이 그래도 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손만 좀 들어와 준다면은 꾸준히 좀 올라갈 수 있고, 이슈 자체가 일단 비만 치료제 쪽이 그래도 좀 더 볼 수 있는 테마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작아서 좀 변동성이 크고 종목 자체 매매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령 자체는 뭐 이제 움직임이 이제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호가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거래 대금 들어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은 일단 블루엠텍 그리고 보령 요 두 종목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좀 공부 삼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형제 엘리트 요거는 뭐 교복 판매하는 회사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이 스포츠 의류 쪽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SG, 전 야구를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요즘 하나이글스 제 친구들이 좀 많이 응원을 해서 좀 봤는데 가을 야구 한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하는 뭐 야구 구단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최강 야구도 뭐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스포츠 상품화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이제 둘째치고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죠. 거래대금 한 65억,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예전에 형지 쪽이 정치 테마로 많이 엮였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엄청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이때 미친 듯이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형지 관련주 쪽이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적적인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망할 확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나온 김에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 일단 대형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30% 갖고 있어요. 이거는 괜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적인 면에서도 1,300억. 그리고 자본 유보율도 괜찮고요. 400%. 그리고 부채 비율도 100% 이하.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이자 나갈 리도 없고 그리고 유보율도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이 이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예전에 이렇게 정치 테마로 크게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상당히 좀 길죠. 이렇게. 한 2년 가까이를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정치적으로 엮였을 때 정치 테마적으로 다시 엮여서 갈 가능성이 높고 요런 자리가 거의 대부분 매집을 하는 구간이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그냥 꾸준히 모아 가시는 거예요. 아직 뭐 대선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밀리더라도 그냥 조금씩 모아가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때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를 장기 우량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 좀 주식에 의해서 좀 대박이 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기다렸다가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좀 더 길게 보여드리면 뭐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은 조금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자리가 잘 안 깨져요. 지금 가격대가 잘 안 깨지고 버텨주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뭐 1,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10배고가 되는 거예요. 뭐 이때까지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공부 삼아 한번 보세요. 회사가 망하지 않은 회사고 대주주 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냥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슈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정치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인수 그리고 뭐 임상 결과 뭐 이런 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제약바이오 쪽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치 테마주 쪽 한번 좀 예전에 갔었던 종목들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면은 나중에 비슷한 이슈 뭐 아니면 다른 이슈로라도 한번 크게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교육 시간은 아닌데 제가 한번 종목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서구권 눈도장 찍은 K게임, 이번엔 일본 도쿄게임쇼 출사표 냈다 해서 넥슨에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임이죠. 버스커. 요거는 저도 좀 봤었는데 좀 괜찮아 보였어요. 게임 자체가 좀 액션 게임 치고는 그래도 좀
카툰 렌더링 방식, 이런 말씀은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좀 괜찮게 좀 보는 액션 게임이라서 이 게임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미소녀 게임을 앞세운 서브컬처, 요 게임은 이제 시프트업에서 나온 게임인데, 예전에 스텔라 블레이드로 굉장히 한번 이슈가 좀 됐었는데, 원래 이제 주 매출은 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도쿄 게임쇼에 참가한다라고 하니까, 매출 자체는 크게 늘어날 내용은 아닌데, 이슈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체크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넥슨 게임즈도 급등했다가, 요거는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의, 매출 때문에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요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신작 게임이 아직 일정이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하방에 대한 요런 지지선,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갭이 한번, 크게 발생을 했죠. 하방 갭이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대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 갭을 좀 메우면은, 그나마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요 갭, 18,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한번 반등을 좀 줬죠. 그리고 나서,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해주고 있는데, 요런 자리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요런 21선 자리 안착을 해주면은, 다시 한번, 최소한 한 7만원 정도? 7만원에서 요 자리거든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요 저항대까지는 한번 반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패턴상으로는 요 깨지면 되게 위험한 자리거든요. 55,000원? 요 자리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와 주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와 주면은 좋은 패턴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좀 와닿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자리만 안착되는지 정도 확인을 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얘기보다도 이제 좀 그 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요즘 볼 종목이 너무 없고, 저도, 되게 좀 소심하게 시장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요런 시기가 좀 길어지니까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주식시장 많이 떠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다들 힘들다 하시는데, 저도, 올해까지는 좀 쉬운 시장은 아닐 것 같고, 좀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금리 인하 피컷 되고 나서 시장이 바로 급반등하거나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차분히 공부하시고, 저도 공부할 내용이 있으면은 또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요.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이번 주 또 지나면은 또 휴일이 또 있다 보니까 또 한 주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또 쉬는 날에 또 푹 쉬면서 또 체력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 초 연휴 이후에는 한동안 연휴가 더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다음에 오는 연휴까지 좀 푹 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까지 또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